오늘도 세력의 핸들링 패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SNS 택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일본이 28일 한국을 백색 국가, 즉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증권가는 이 조치가 일으킬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수혜가 예상되는 관련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백색 국가 제외 조치 강행을 전후로 수출 규제 보복 조치의 수위를 현재보다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로 어떤 식으로든 대응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혜영 이베스트 증권 연구원은 일본 수출 규제는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자유공정 무역을 강조한 아베 총리의 언행불일치 행보에 따른 일본 신뢰도 저하, 반도체 공급망 타격에 따른 주변 국가의 반발 등 일본에 대한 대외적인 압박이 확실하게 나와준다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도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일본의 추가 규제에 대응해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에 증권업계도 일본이 새로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을지 주시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안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고 1194개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와 허가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중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40여 개, 반도체와 기계가 20여 개, 금속 10여 개 등이 포함됐다. 일본이 로봇, 방산, 원자력, 공작기계, 2차전지 등으로 규제 분야를 확대할 경우 로봇용 감속기 생산업체인 SPG와 액체전해질 대체 제품 개발사인 한국바이오젠, LG화학, SKC, 효성첨단소재 등이 수혜주로 꼽힌다. 정부 지원에 따른 수혜주로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생산하거나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업체들이 분류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대체품 생산업체는 코오롱인더, SKC 등이 있다. 또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정보기술 소재에 대해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으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SNS텍이 있다. 이 밖에 중대형 알루미늄 파우치 관련해서는 율촌화학과 BTL 첨단 소재 등도 이름이 거론된다. 전규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한일 무역 분쟁은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패권 전쟁 성격으로 변모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외교적 싸움으로 셈법이 복잡하고 단기간에 한일 관계가 회복되기에는 이미 역사적으로 악화일로를 걸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분쟁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전 연구원은 그러나 일본 경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수출 규제 이유에 대한 타당한 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일 무역 분쟁은 연말에서 내년 초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차세대 반도체, 특히 5나노 이하 공정 확대로 극자외선 블랭크 마스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SNS텍은 해당 부문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며 고객사와의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삼성전자 외국계 메이저 파운드리와의 협력이 실적 레버리지로 작용하고 있다. EUV, OLED 등에서 필요한 고사양 블랭크 마스크 비중 증가로 영업이익률과 수익성이 함께 개선 중이다. 중국 파운드리,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 등 신규 고객 유입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향후 매출과 실적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 신사업 확장에 따른 잠재 고객사, 즉 차세대 메모리, 차량용 반도체 증가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삼성전자 HBM4 공급, 글로벌 탑티어 업체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중장기적인 실적 안정성도 기대된다.
고난이도 EUV 블랭크 마스크는 진입 장벽이 높아 경쟁사 대비 수익성 우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장기 성장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투자와 호황 및 AI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확장, AI 자동차 등 신흥용 분야에서의 수요 증가도 실적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133억 원로 전년 대비 56% 상승, 같은 기간 매출도 43% 증가했으며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차입 부담이 낮고 영업이익률 개선 및 내부 유보금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 미래 대응 여력도 풍부하다. SNS텍은 EUV 블랭크 마스크 중심의 기술력, 신규 사업 및 고객 확보, 반도체 산업 성장세와의 연동, 재무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기술 진입 장벽과 글로벌 산업 트렌드, 그리고 고객사 다변화 등이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이다. 이상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V자 반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쌍바닥을 찍지 않고 거의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지만 조정폭이 깊지 않고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스파이더 패턴이 보이면 바로 따라 붙어라 라고 권고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파이더 패턴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조정이 깊게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 후에 다시 반등을 하겠지만 단기 스윙 매매 관점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만일 밑에서 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추세 자체는 좋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앞서 이야기한 대로 241선이라는 강력한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쐐기형 W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보조 지표들을 다 지우고 RSI만 크게 보이도록 차트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하락 다이버전스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대 강도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힘이 소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큰 조정이 한번 나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좋을 때 이렇게 크게 한번 조정이 나오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쐐기형 W 패턴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지형 캔들이 떴습니다.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이라면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탔을 때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0.382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상승 추세가 좋을 때 0.382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한다고 했습니다. 급반등할 것을 대비해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오늘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오늘 등장한 캔들이 볼벤 하단선을 깨고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볼벤 하단선을 깨고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과대 낙폭입니다. 통계상 95%의 확률로 볼벤 하단선은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5%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된 것도 보입니다. 앞에서 두 번이나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급반등을 해버렸네요. 전고 돌파가 나온 것도 보입니다. 하지만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항에서 밀리면 주가는 밑으로 흐릅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서 저항 라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과대 낙폭이 나왔네요. 저항 라인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차트 분석을 할 때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제 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가 돌파를 하면 지지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주 훌륭한 지지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3번이나 이 자리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최근까지 계산하면 4번이나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트레이더는 극단적으로 차트에서 이평선을 다 지우고 이평선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 트레이더는 오로지 자신이 체크한 지지와 저항 라인만을 믿고 매매를 합니다. 지지선에서 반등할 때 매수하고 저항에서 밀릴 때 매도합니다. 아주 심플한 매매법이지만 의미 있는 매매법입니다. 저는 늘 종합적인 판단을 강조를 하지만 사실 주식 투자는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차트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 이것저것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에 아직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최대한 간명하게 차트를 분석하고 또 간명하게 설명을 하고 싶지만 최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직 차트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도구와 방법을 고른다면 단연코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 다음이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을 그어놓고 추세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고 추세선이 깨어지면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매매 방식입니다. 추세선 매매법만으로도 얼마든지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표시들을 지우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서 매수와 매도를 판단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전에서 잘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상승을 시작한 자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상승을 시작한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선을 돌파한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 매수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가 깨어진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매도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를 돌린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매수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가 깨어졌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매도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를 돌린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가 꺾였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매도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를 돌렸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가 깨어졌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매도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를 돌렸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매도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추세선 매매법입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매매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추세를 돌린 자리, 즉 매수 타점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추세를 돌린 자리들입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추세가 무너진 자리, 즉 매도 타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음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기가 막히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신봉자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추세선 매매법 하나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보자일수록 한 가지 매매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매매법이 완벽하게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매매법을 터득하면 됩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할수록 좋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제가 패턴 분석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가의 큰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패턴 분석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어집니다. 반면 추세선 매매법은 극단적인 단기 스윙 매매에 적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매매법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중장기 스윙 매매를 좋아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만의 스타일입니다. 단기 스윙 매매를 주력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선 매매법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선 매매법 대신 더 단순하게 5일선 매매법을 하셔도 됩니다. 5일선에 올라탈 때 매수하고 5일선이 깨어지면 매도하면 됩니다. 혹은 추세선과 5일선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연습하시면 저절로 감각을 터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표시들을 다 지우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골파기 타점이 나왔습니다.
과대 낙폭 후에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5일선을 올라타고 있습니다. 캔들들과 볼베나단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도 보입니다. 추세를 돌린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추세선 매매법으로 타점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강력한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주 훌륭한 지지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이 자리에서 계속 반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지와 저항, 추세선 돌파, 패턴 분석 등등을 통해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교차 검증을 하고 타점을 잡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 이것이 스윙 매매의 전부입니다. 단기 스윙 매매는 치고 빠지는 전략을 가지고 가면 되고, 중장기 스윙 매매는 상승 초기에 잡아서 상승 3파까지 쭉 끌고 가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장기 스윙 매매 관점에서 매수 타점은 이미 저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한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고 쭉 끌고 가는 것이 중장기 스윙 매매입니다. 저는 당일 단타를 잘하는 요령도 알고 있고 단기 스윙 매매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것은 중장기 스윙 매매입니다. 제가 중장기 스윙 매매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실제로 매매를 했던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작년 5월까지의 상황입니다. 제가 매수한 시점과 매도한 시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익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종목을 보고 있으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작년에 가장 크게 매매에 실패한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조선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방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바보 멍청이처럼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이지만 영상을 만드는데 집중하느라 이 종목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 이렇게 날아가 있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배가 아파 이후 이 종목을 잘 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 또 이렇게 날아가 있더군요. 또 너무 후회가 되고 배가 아프더군요.
제가 매도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갔더라면 매수가에서 무려 150%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따라 붙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보이더군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쐐기형 W 패턴입니다. RSI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매수를 포기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더라면 더 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종목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일 처음 매수한 자리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을 것입니다. 제가 매수한 자리부터 크게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수한 자리가 보이시나요? 여기입니다. 제가 매도한 자리에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 스윙 매매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자신의 주력 매매법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 스윙 매매를 해야 합니다. 혹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대시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어 길게 끌고 가야 합니다. 저는 요즘 미국 주식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일명 텐베거가 될 만한 기술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기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텐베거가 될 만한 종목들도 위험 요소가 많은 반면 미국의 기술주들은 한번 상승 탄력을 받으면 큰 조정 없이 무섭게 상승을 합니다. 저도 국장을 지키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미국 주식이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스윙 매매도 잘하고 중장기 스윙 매매도 잘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주식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넘어오는 여자는 쉽게 질리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주식을 여자에 비유하자면 아주 까탈스럽고 변덕이 심한, 그래서 비위를 맞추기 쉽지 않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겸손하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복하기 힘든 산을 오른다는 심정으로 꾸준히 정진해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SNS 스택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파동 조정이 아니라 하락 3파 조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모두 끝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세를 돌린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방 전고 돌파는 아니지만 전고 돌파가 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밑에서 못 잡았다면 지금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파동을 그리며 잘 치고 갔습니다만 뭐가 하나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쐐기형 W 패턴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추세를 돌리는 자리가 나오거나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탈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혹은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지지라인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조정폭이 깊게 나오면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추세선 매매법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단기 스윙 매매를 할 때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